우선 꽃게를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요, 제가 지난번에 그 재래시장을 갔었는데요, 거기 생선 가게 앞에 할머니, 엄마, 큰딸, 작은딸 이렇게 4명이 생선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우리 오늘 저녁에 꽃게 해 먹을까?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큰딸이요, 엄마한테 엄마 왜 꽃게는 꽃게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갑자기 당황을 한 거예요. 글쎄 나 꽃게는 그냥 꽃게니까 꽃게지? 하고 화를 벌컥 내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둘째 딸이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알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몰라, 할머니는 몰라, 이러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우리도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딴 식으로 대응하시면 아이들 교육에 너무너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요, 제대로 알고 계셨다가 물어보지 않아도 먼저 얘기하셔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꽃게를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가 충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꽃게의 게자는요, 왜 이것저것 그것 할 때 그 것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게 뭐 저런 게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 게가 그 어떤 그 우리가 말하는 생선 가게의 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뭐 하는 게 뭐 이런 어떤 물체를 나타내는 명사형 전미사거든요. 근데 이 개가 그냥 개라고 하면은 멍멍개 할 때 개하고 발음이 헷갈리니까 서울 사람들은요,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괴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괴 또는 그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서울 방언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쓰는 사투리라는 사실도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 물고기, 그러니까 생선가게의 꽃게가 왜 게라는 말에 이름이 붙였느냐면요, 한자를 보시면 이해가 가요. 한자가 이게 게해자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무려 4개의 한자가 모여서 하나의 뜻을 나타낸 거예요. 바로 이런 그 생선, 그러니까 꽃게를 가리키는 말을 한자어로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게해 이러거든요. 게해. 근데 가만히 이걸 분석을 해보시면 뿔 각자의 칼도에 소 우자가 윗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밑에는 벌레충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3개의 한자어를 풀이를 해보시게 되면 뿔이 달려있는 소를 칼로 해체한다, 도축한다 라는 의미가 바로 풀해자입니다. 그냥 외우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뜻을 이해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뿔이 달린 소, 이런 동물들을 칼로 도축해서 분해하는 거죠. 그게 풀해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개의 부분으로 풀어 헤치는 벌레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몸을 막 이렇게 해체하고 분해하는 것, 그게 바로 게다 이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요, 꽃게는요, 어릴 때부터 성체에 이르기까지 탈피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뚜껑이 톡 하고 열린다 이겁니다. 탈피를 할 때 왜 열리냐면 몸이 안에서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살이 찌고 또 단단한 껍질이 안에서 또 한 번 만들어져서 이게 몸짓이 원래 있던 껍질이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커지니까 그 원래 있던 껍질에서 바깥으로 찢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탈피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 나오는 놈은요, 안에 있는 놈보다 원래 있던 껍질보다 훨씬 더 큰 몸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탈피를 해서 자기 몸을 분해한다 이겁니다. 몇 번을 분해하느냐면요, 무려 이 원래 우리가 이제 꽃게를 잡잖아요. 그래서 생선 가게에 올라오기까지 무려 몇 번을 자기 몸을 해체하느냐 하면은 27번을 합니다. 27 times를
해체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해체를 하죠. 이걸 조선시대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몸을 풀어 헤치는 것, 탈피하는 것, 27번을 탈피하는 거를 이름을 뭘로 붙일까라고 해서 해라고 붙인 거예요. 한자로 이렇게 쓰고 이제 조선 사람들은 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개. 그래서 일단은 개의 어원이 바로 그런 뜻이다. 풀해자의 한자어가 그런 뜻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왜 꽃게를 꽃게라고 하느냐라고 그러면 한자어부터 해결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꽃게는 27번의 껍질을 탈피한다. 그래서 한자는 개해자를 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개의 어원은 한자어 풀이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꽃게의 한자어는 풀해다. 그렇다면 꽃은 뭐냐 이거죠. 꽃. 제가 그냥 막연하게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요, 미국 사람들은 꽃게를 살아있을 때의 색깔을 생각을 해냈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끓여서 또는 찌거나 그랬을 때 빨갛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꽃처럼 빨갛다, 그래서 꽃게 아닌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 이겁니다. 두둥. 자, 한자어 고지라는 곧 지읒받침에 고지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 꽃게를 처음에 딱 잡았을 때 사람들이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양옆에 있는 뾰족한 부분 있잖아요. 이 뾰족한 부분을 아주 눈여겨봤다 이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고지라고 불러요. 곧.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꼬챙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꼬챙이가 달려있는 생물이다. 그래서 곧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표현을 했어요. 꼬챙이의 곧자죠. 그러니까 꼬챙이 곧 이런 뜻인데, 이 고지 뭐냐면은 바다 쪽으로 뾰족하게 내민 어떤 지형물을 가리킬 때 쓰는, 땅을 얘기를 할 때 쓰는 명칭입니다. 다른 말로 갑이라고도 그래요. 호미가 뭐 이렇게도 얘기하듯이 곧, 갑 이렇게 표현을 하면 뾰족한 지형, 땅덩어리를 얘기하는데, 바다로 돌출된 육지의 끝부분 있잖아요. 바다 부분 말고 저 멀리 보이는 바다 쪽으로 쭉 뻗은 땅덩어리 있잖아요. 뾰족하게. 이걸 고지라고 불러요. 곧. 왜 장상곶, 호미곶 들어보셨나요? 함경남도 북한에 있는 장상곶 할 때 이 고지 바로 이런 곳이고요. 경북 포항시 거기에 호미곶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지 무슨 뜻인지를 알고 계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뾰족하게 튀어나온 육지 부분을 고지라고 그러는데, 이런 곳을 가진 바다에 사는 아주 흉측한 모습의 생물. 그래서 곧게, 그러니까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개를 써서요. 그러다 보니까 곧게 하다가 그게 이제 발음이 곧게 하면은 조금 이제 심심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곧이 꽃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개를 사람들은 꽃게라고 한다라는 사실. 빠밤. 놀라운 걸 아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번에 정말 공부하면서 재미있었어요. 꽃게의 꽃은 식물꽃이 아닌 땅덩어리인 고지고 갑이다. 그러니까 등딱지에 붙어있는 뾰족한 부분을 고지라고 그러고, 이 고지 세월이 흘러서 말이 변형되는 바람에 꽃이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